다음은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회 대표이신 우리 김수열 대표, 이분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수열 대표님의 국방 관련 토론이 있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돼요. 예.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앞에서 북한에서 그리고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로 나타났느냐, 정말 우리나라에 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냐 이것을 갖다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왜 공사나 망령에 이렇게 휘달리느냐, 우리 정호원 목사님 늘 얘기하셨죠. 3번의 계기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정부 수립한 것만 해도 큰 기적이죠. 그 다음에 6.25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도저히 무력으로 안 되니까 3번째 이제 통일 전략 전술로 바꾸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것이 바로 주사파고, 그 주사파가 이용한 것이 진지전입니다. 우리가 진지전을 모르면 안 된다. 아까 이동훈 교수께서 진지전과 기동전 얘기하셨죠. 바로 그런 맥락이고, 이게 진지전이라는 것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진지전이 완전히 이제 다 점령돼가지고 막 이제 진지에서 기동전으로 튀어나오는 이 순간에 우리가 5년차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이제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광화문 세력이 정말 없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미 공사나 그대로 됐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쭉 그 북한에서 조작하고, 그 다음 우리 남쪽에서 동조 세력이 설치고 하는 이러한 과정 때문에, 저기 지도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렇게 빨간데, 일본도 우리의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게 남아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망령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사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진지전은 뭐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놈인데, 이 사람은 사회 공산주의자고 반파시스트 사람인데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할아버지는 아주 불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살 때 몸이 좀 다쳐가지고 꼽추로 살면서 이탈리아 공산당 창당에 기여해가지고 무솔리 정권 때 투옥이 됐어요. 투옥이 됐는데 그때 기소한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인간이 앞으로 20년 동안 머리를 쓰면 안 된다. 이놈이 머리를 쓰면 나라가 전 세계가 시끄럽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옥중에서 저술한 것이 바로 이 진지전 이론인데, 생기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그 안토니오 그람시는 기억에 넣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 이론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이론인데, 이론상으로 자본주의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사회주의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자본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뭐 혁명 왜 해 하면서 여기 안주하면서 자기들은 혁명인 것처럼 하지만은 여기 안주해가지고 절대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 갖고는 안 되고 문화적으로 장악하면 이긴다. 문화적이라는 것은 상층부 장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정교조라든지 뭐 모든 곳곳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스스로 이 사람들이 패거리를 짓고 반대편 우리 이제 극우라면서 몰아치고 이렇게 전부 다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심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혁명전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 중심의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종교 이런 데 침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영화 같은 거 만들어도 어떻게 만드느냐. 국군은 깨재재하게 못난 놈처럼 만들고, 저쪽에 그 북한의 인민군들을 아주 멋지게 신사처럼 만들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배울 때는 북한 그 괴뢰군들은 무슨 뿔이 달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아주 멋쟁이고 오히려 말이에요 미군하고
국군이 아주 꾀죄죄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이런 놈들이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부터 제일 먼저 침투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침투하느냐 하면은 그 시대의 상식을 공정, 정의 이런 것을 딱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사파 자기들은 다 써가 조국이나 유명 봤죠. 다 써갔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 시대의 상식에 전부 다 점령당해가지고 전부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경찰, 사법부 이것을 확보하고 나면은 전부 다 진짜 뛰어나가지고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당대에서 얘기했던 분들은 전부 선동, 선전 세력, 사회를 갖다 혼란한 세력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 권력기관 이렇게 장악되는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은 조금 늦어지죠. 만약에 진취전 이론이 없었다면은 공산주의는 벌써 사라졌다. 자, 우리나라는 이 진취전이 어떻게 적용됐냐? 처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남북 간 이렇게 할 때는 별거 없었는데 6.25 때 무력혁명을 실패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80년대에 와가지고 남한내 동조 세력을 전부 구축해가지고 지하당 진취전 이렇게 이건 1980년도에 김일성이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나타난 게 종북주사파인데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40년 동안 했더니 어떻게 돼 있느냐. 98년도에 월간조선에 18년 후에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전혀 그냥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 목줄까지 다 와서 이제 군대도 그냥 다 경찰 모든 권력이 아까 우리 김국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지배당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극우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여기 투옥됐다 온 사람들도 많고 저도 투옥됐다 온 사람입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계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무력으로 러시아 혁명, 중국 국공내전, 6.25 베트남전 이런 걸 했다가 80년대 이후에는 PC 진취전 방식으로 전부 변화했습니다. PC 하니까 PC방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의도가 깔려있는 그래서 서구 문명의 핵심인 기독교, 법치, 성문화, 자본주의 지금 동성애니 뭐니 하니 전부 다 이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남미 등에서 각종 분야별로 진취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좌파가 없던 줄 아는데 전부 좌파 세상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안보는 그럼 어떻게 문제느냐? 아까 그 말씀대로 예술, 문화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다 침투해서 선전선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됐다 했을 때 군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전두환 정권 때는 아까 김국성 저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워낙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돼 있고 직접적인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6.25 참전, 베트남 참전 세대들이 딱 집권하고 있을 때는 정말 목숨 걸고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남한 내에도 별로 진취전이라는 이론이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공산 이거 막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 가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북방정책 이렇게 되면서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때 이념적 좌파 성향 인사들도 기용하고 김일성과 회담도 추진하고 이러면서 틈이 좀 생겼어요. 이때부터 이제 침투하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이때는 조심스럽게 진지를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이런 거, 군인권센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고약한 집단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은 과거사 정부 수집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우리 남한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보루들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아까 말씀했지만 저런 파동 이래가지고 끽소리 못하게 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쳐낼 수 있는 그러한 힘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문재인 때는 노골적으로 반미, 반일 이렇게 하면 가끔 전략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보 누가 지킵니까? 미국하고 일본 같은 이런 가끔 상태인데 일본을 계속 고개하면 가끔이 하나 떨어지죠. 그럼 미국이 모든 지원 세력은 일본 쪽에 가 있는데 전투부대 빼고는 그럼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친북행위 그리고 군인사도 전부 특정인사로 딱 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여러분 왜 군대 일어나지 않느냐 군대를 어떻게 일어납니까? 정교조의 교육을 받은 그 아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군부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요즘도 간첩 있냐? 철지난 이념 논쟁 왜 해? 이거 정치인들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민족끼리 아까 다 전력 전술에 이게 우리한테 나타나기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한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거예요. 문화예술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군을 비하하고 싸울 의지마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적이 없는 군대가 어떻게 싸워요? 휴대폰이나 두드리고 훈련은 전자전처럼 하죠. 자,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의 가치를 무력으로 지키는 건데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을 원래 쓰던 겁니다. 그런데 군의 정치적 빼고 군의 중립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연적으로 와야 됩니다. 중립화, 무력화, 반역 군대가 되는 거죠. 자, 군이 개입하지 말라 그랬는데 북한에 내려오니까 야, 우리는 뭐 개입 안 해야지. 자유민주 체제도 개입 안 하고 공산 체제도 개입 안 하고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남북 군사협의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정권 들어가지고 안보, 뭐 앞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9.19 이거 해가지고 전부 뭐 군대도 해산하고 GP도 때려 엎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정전법 위반이고 유엔사법 위반이죠. 그래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찰 금지하고 휴전선 일대 훈련 안 해요. 아무리 우기고 미군 사령관이 얘기해도 연합훈련 안 하죠. 뭘 하겠습니까, 군대가. 그 다음에 대공수사기관 전부 기능을 해가지고 검찰부터 시작해서 기무사 해체하고 국정원은 대공 업무를 경찰에 이관해버립니다. 근데 경찰은 벌써 대공 업무는 벌써 폐지되고 없어요. 그럼 결국 해외 정보 수집이 안 되고 간첩 잡는 일을 포기하도록 실제로 행동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겁니다. 자, 부대 해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부대인데 뭐 여기 보면은 뭐 부대 이름을 저렇게 해놨습니다만은 2사단, 1사단, 2사단, 뭐 9사단까지는 6.25 때부터 있던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로 중요한 부대입니다. 이 노도부대 없애. 이건 아주 승승장구하던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20기보사, 26기보사, 30기보사 이런 수도권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기계화 부대 다 없애. 전 사단만 얘기했습니다. 군사령부 뭐 밑에 다 때려치우고 지금 여러분들 알아야 될 이런 중요한 부대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부터 X표 있는 게 이제 예비인데 전쟁은 앞에서 배치되어 있고 뒤에 예비가 따라가야 전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청성부대라고 있고 옆에 보면은 청성부대 뒤로 빼버리면은 2개 사단이라는 걸 한 개 사단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승리 칠성부대 뒤에 하나 있죠. 뒤에 빼버리고 노도부대도 빼버리면 전방에 붙어 있는 거는 뒤에 부대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종부대라고 뒤로 빼버렸죠. 그게 22사단인데 간첩 요번에 마음 놓고 넘어갔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있는 사단, 기계화 사단 이런 거 해체해버리면 우리는 군대 생활만 했는데 만들기 힘듭니다. 70년 동안 건설한 이 구대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놈이 와가지고 해체해버리고 철책 걷어버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놈이 이걸 기획했을 텐데 네가 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네 스스로 기획했느냐? 아니면 어떤 놈이 지시를 해서 기획했느냐? 반드시 기획문서가 있을 거다. 우리가 우파가 잡으면 기획문서 가져와! 해가지고 이 새끼들 완전히 작살내야 됩니다. 맞죠? 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군인권 이게 2008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서서히 정보 수집하고 인권 뭐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이 정부가 들어서면 뭘 하느냐? 뭐 박찬주 대장이나 사단장 뭐 주로 고급 지휘관들이 뭐 성추행했느니 뭐 했느니 하면서 전부 뽑아내가지고 지휘관 망신 주고 지휘계통 무력화시키고 항명을 유도하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두드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군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이게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예요. 이거 보면 기가 찰 겁니다. 자, 왜 종전선언 평화협정 매달리느냐? 아까 뭐 다 얘기들 했기 때문에 놔두는데 평화협정은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월남 평화협정 다 봤지 않습니까? 한반도 미군 철수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전쟁하자는 뜻입니다. 이거 자꾸 나서서 설치하네요. 옛날에 그 영국의 대인겔트라게 있는데 바이킹들이 쳐들어오니까 국민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이킹에 뇌물을 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죠, 나라. 그 다음에 북송과 요 나라 서로 싸우면서 금나라 작초들은 돈 걷어가지고 뇌물로 줬어요. 송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까지 완전히 그냥 죽은 목숨 됐죠. 이런 겁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이런 논리로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하고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 이거 아닙니까? 이게 다 대남 전략 전술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서 잘 몰라 그렇지만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앞에서 개관을 해주신 분들, 아, 저렇게 계획이 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참, 정말 군대 왜 안 일어나느냐, 경찰 뭐 하느냐, 이래 돼 있는데 어떻게 꼼짝이를 하겠습니까? 자, 그릇된 대북관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인도적 차원은 무조건 해야 돼. 대화 합의만이 해결이야. 대화 제의하고 적대회의 중단. 그거 어떻게 됩니까? 9.19 같은 전부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양면 전술, 근거 없는 납관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좋은 먹잇감 돼가지고 북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돈 많이 벌어. 우리는 군사력만 하면은 그거 돼지 말이야. 누가 잡아먹냐? 살만 쪄, 임마. 우리는 일이야, 일이. 배고픈 일이니까 잡아먹으면 돼. 너 돼지들 무슨 힘이 있어? 이 논리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살찐 돼지가 돼 있잖아요. 아까 이충근 박사님 50배 정도 우리 국력이 높다 그랬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김국선 선생님이 얘기했죠. 남한만큼 공작하기 좋다. 얼마나 배가 떵떵 두드리면서 이 자식들 공작원들이 영웅 칭호를 준다 그래도 북한이 잘 안 가요. 안 간다잖아요. 이거 우리가 너무 좋다 이거지. 이게 현실입니다. 자, 저도 짧게 우당탕 했는데, 자,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 단순한 위기로 생각한 사람 많습니다. 아까 이동훈 원장 얘기했죠. 체제 싸움. 이제 체제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 정권 찾아오는 정도로 이기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이게 정치계의 현실입니다. 감각도 없어요. 우리 우파 정말 극우 소리 들어가면서 목숨 걸고 싸워봤자 정치권은 꿈쩍도 안 해요. 지금 실은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 대한민국 목숨이 이제는 요번에 지면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배급 사회가 살래요? 자, 저놈들 계획 보면은 정말 김국선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남한에 있는 이 주민들은 전부 다 북한을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일바따로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 비디오 보면서 제일 먼저 잡아쳐는 킬링필드 베트남 봤죠?
제일 먼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소리 없이 수용소 가가지고 하다 죽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은 북한만 보는 안경을 끼고 있고 중국 반응만 의식하는 이런 집단인데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파 단결, 똥막대기 꼽아놔도 선정되는 사람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두려워하는 부정투표. 우리 그 정고은 목사님이 지금 조직하고 있는 각 투표소별 부정투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세열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